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정보처리 기사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반복문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코드를 주고 결과값을 입력하는 건데 메인을 보면 스트링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의 변수명이 텍스트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 이렇게 두 개 따옴표로 연결했는데 이 더하기라는 게 그 문자열에서의 더하기는 숫자에서의 더하기와는 다르게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love is a variety of 다음 and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줄에 쭉 쓸 수 없어서 이게 더하기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 다음에 이제 요 문자열이 요 텍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더하기는 우리가 숫자에서의 더하기는 사칙연산의 더하기를 얘기하는 거고 문자열에서의 더하기는 연결자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nt라는 변수는 0이라고 정수형이고 0부터 i는 0부터 요 text.length라는 요 값은 요 문자열의 요 길이죠, 길이. 그래서 요 공백하고 점까지 다 포함해서 일씩 증가시키면서 요 text.charat라는 요 메소드 있죠, 요거.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각각의 글자를 확인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보면 그 자바에서 자주 쓰는 요 char 캐릭터 at 그 다음에 index of 그 다음에 substring 그 다음에 length length라는 건 우리가 많이 봤죠. 인수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ABCD 해가지고 strength, length 해가지고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요 글자 수 4개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ubstring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3이다 그러면 1부터 스트링의 시작 지점의 문자. 그래서 이게 3개. 요거 이게 substring이라는 게 정확하게 두 번째 인수는 끝 지점의 다음 문자. 첫 번째 인수는 문자 하나를 읽어내지만 스트링은 문자열을 읽어냅니다. 여기 아마 그 0부터 시작이 돼서 0, 1, 2, 3, 4 그래서 1, 3은 요 BC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있네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덱스 오브는 그 예를 들어서 2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A, B, C, D, E 저기 0부터 시작한다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4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라스트 인덱스 오브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세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CHARAT라는 거는 뭐냐면 요 인수에 해당되는 걸 읽어요. 그래도 두 번째라고 하는 건 0, 1, 2라고 해서 C를 읽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CHAR 캐릭터 at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읽는데 요 읽는 거에 해당되는 거가 A면 이 CNT를 이제 카운트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A 문자를 출력하는 건데 이게 A가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LOVE A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그 다음에 A가 없다가 요거 3개. 그쵸? 그 다음에 이거 4개. 그 다음에 이거 5개. 그 다음에 6개. 7개, 8개, 9개, 10개인데 10개가 됩니다. A를 한번 보면 그죠? 그래서 요 A의 개수 여기 A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그래서 10개가 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공백까지 다 요 length라는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개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도 다 포함이 돼서 어쨌든 요 안에 요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하나씩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char at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면 두 번째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의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의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클래스. 그래서 이게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서브 클래스라고 해서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죠. 슈퍼 클래스에서 이렇게.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는 페인트라고 하는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DRAW라는 메소드가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페인트로 들어가면 드로우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드로우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PAINT라는 게 선언이 되는데 요거는 자기 위에 있는 요 페인트와 드로우를 이제 수행하는 거고 자기의 드로우는 또 그렇죠? 요게 이제 페인트와 드로우가 요 위에 상속받는 건 똑같으니까 오버라이딩이 된 거죠. 오버라이딩. 그죠? 오버로딩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제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밑에서 보면 있죠. 뭐 요런 방법은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슈퍼 클래스라 그래서 EX라는 데이터 객체를 슈퍼 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 이렇게 받아왔을 때 EX라는 페인트의 메소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슈퍼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은 뉴 서브 클래스라서 뉴 서브 클래스를 이제 참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EX 페인트는 요 페인트 요거놈이 수행이 되는데 요걸 들어가 봤더니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돼요. 그죠? 드로우라는 메소드.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코딩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요 서브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먼저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요 드로우가 요 드로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드로우가 수행이 돼서 원래 드로우가 수행이 돼서 슈퍼 오브젝트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브 클래스라는 거를 참조를 할 때 슈퍼 클래스에 있는 것만 참조가 되고 요거는 참조가 안 되고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양성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서브 오브젝트가 수행이 되고 슈퍼 오브젝트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요 동적 바인딩에 대한 개념으로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요 안에서 슈퍼 오브젝트가 드로우가 이제 있을 때 요거 하나인 경우 이렇게 동일한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요 놈이 수행이 되고 요걸 부르면 요 놈이 수행이 되는데 어찌 동적 바인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요 상속받은 요 서브 오브젝트가 슈퍼 오브젝트의 상속을 받아서 상위 계층에 있는 거는 요 빗점 페인트는 얘를 이제 수행할 수 얘를 이제 직접 수행할 수가 없고 갖다가 얘를 수행하는 얘가 수행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 부르게 되는 요 페인트는 얘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브 오브젝트.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바인딩이 우리가 지난 시간 몇일 중학교 중간고사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얘를 접속할 수 있는 얘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접근하는데 얘는 요 안에서 여기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얘를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설명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마 요 사이트가 있죠. 요거 OKKR 요 사이트가 어디냐면 요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요 예제가 아마 정부 처리 기사 실기에 나온 요건데 2019년 보면 요 문제가 좀 그 슈퍼 오브젝트 요거에 좀 다르긴 하네요. 요거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요 그 슈퍼 오브젝트와 서브 오브젝트가 얘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오버라이딩이 된 건데 이 메소드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여기에 페인트는 얘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접속하는데 얘가 드로우를 부르는 메소드인데 얘가 독적 바인딩으로 해서 얘가 수행이 먼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소스 코드는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제 수행을 해본 건데요. 실제 수행을 해서 요 결과를 확인한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에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컴파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좀 그래도 그거는 요 간단한 예제 같은 경우는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컴파일러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그 다운로드를 이제 안 하고 입력을 해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이제 그 안에 파일의 내용이 저장을 내 로컬 컴퓨터에다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요거를 제가 갖다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 이 서브클래스는 요 서브클래스 상속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요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여기다 갖다 놓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슈퍼클래스의 메소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서브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두 개가 있을 때 데이터 타입은 슈퍼클래스이지만 실제 인스턴스는 서브클래스인 경우 여기에 있는 요놈을 접근할 수는 없어요. 요놈을 접근해야 돼요. 요놈을 봤더니 들어오는데 동적 바인딩으로 인해서 얘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슈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수행을 한번 해보고 적어도 요 정도의 코드를 클래스의 상속과 관련된 거는 자주 시험에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 예제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예제를 이제 여기 메소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GNU라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교수님이 가진 자료의 상속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좀 봤긴 했지만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 이제 좀 설명을 안 했는데 자세하게는 그래서 좀 복잡한 이런 거가 복잡하게 사용하지는 실무적으로 않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배웠었던 요 클래스 A에서 요런 기법을 많이 쓰죠 사실은 그렇죠? A에서는 A에 해당되는 메소드라든지 필드를 접속을 하고 B는 B에 해당되는 걸 접속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는 A라고 그러고 New B라고 하는 거는 잘 쓰지는 않지만 동적 바인딩의 개념에서 자주 쓰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요 사이트를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여기 해놓을 테니까 그렇죠? 요 강의 자료를 요거는 이제 요 예제에 대한 설명이고 요 두 번째 거 있죠? 요 두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제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이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코드 문제들이 강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떤 뭐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보 처리 기사 2020년 바뀐 게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그러니까 요거 네이버 블로그.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오픈해서 공개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데 이건 어떻게 이제 문제를 알아내는 거냐면,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원하는 형태로 많이 좀,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문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요거는 아마 로그인을 아마 아니면 이웃 추가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보면은 여기도 보면 기출문제 및 에드쉐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문제들이 유형들이 많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속죄 공학적 구조에서 이렇게 이제 C 코드의 결과를 적어라. 이거 우리 정렬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C 문제고, 요렇게 이제 자바 코드, 그죠? 우리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나요? A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복원되고 있는 형태라서 어떤 경우는 0, 1, 2, 3 저장해 놓고 출력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요즘 이렇게 간단한 것도 문제가 나오고, 요거는 뭐 SQL에 대한 문제고요. 뭐 요 정도 복원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 처리기사 2020년 필기 문제를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요 사이트네요. 그죠? 요 사이트가 이제 제가 가끔 좀 들어가 보고 있는 건데 현재 복원 중인 게 지지난달, 그죠? 9월달. 요거는 이제 복원이 완전됐고, 이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교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볼 때는 요 교사용을 보지 말고 학생용 가지고 좀 풀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자바를 배우고 있지만 관련돼서 이렇게 필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관련돼서도 우리들이 배웠었던 일반적인 코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죠. 뭘 줄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자바 프로그램 조건문에 대한 실행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워 나갈 텐데요. 시간이 지금 1학년이긴 하지만 평소에 1학년 때 배웠었던 컴퓨터 이론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그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파이썬 문제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파이썬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 코드 문제, 그죠? 결과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고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좀 더 어려운 코드를 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뭐 합계 구하는 거. 그래서 필기는 좀 쉬워요. 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실기 문제라 들어가면 이제 파이썬하고 C하고 자바 코드가 좀 길고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정도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논리적인 이해를 하느냐, 독적 바인드 개념을 또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예제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틈틈이 좀 검색을 해서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면
그 현재 공부하는 거랑 좀 이제 맞춰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만 더 좀 살펴볼까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교사용을 좀 볼게요. 그것도 학생용과 교사용은 뒤에 이제 답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요 차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답안을 보지 말고 좀 공부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고, 이 사람 사이트, 여기 사이트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복원을 해가지고 된 거고, 다른 데서는 뭐 문제 유형별로 또 좀 이제 별도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만 좀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데이터 통신, 운영 체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문제. 여기서는 뭐 코드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아예 이제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건 이제 실기 문제에 또 어려운 문제를 또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이게 바뀌기 전의 문제인가요?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이거는 좀 옛날 거네. 이거는 좀 바뀌었고요. 뭐 예전에도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보면 2020년 걸 봐야 되죠. 우리가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이제 하고 2020년부터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0년 거를 좀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인 2019년까지 문제와 공통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이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 그래도 간혹 다른 기능사나 기사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구조가 있어가지고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다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좀 보고 뭐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의 빅오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이 SQL,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들이더만, 이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바로 뭐 이런 C 언어 문제,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문제, 스레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스레드에 대한 설명. 그렇죠? 이제 스레드에 대한 설명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 언어, 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C 언어에 대한 배열 문제, 그렇죠? 자바 언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정보처리 기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요 문제를 이제 뭐 책을 사서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아마 이제 책을 사시면 되고, 해마다 이제 책이 갱신, 수정,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요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를 출력을 해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인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출력해서 학습을 하시면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이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